하겠습니다. 목차는 췌장암과 영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양 관리 내용, 그다음 증상별로 우리가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하는지와 마지막으로 식생활 권장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영양 상담을 이제 암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시거나 그 이후에도 방문을 주셨었을 때 어떤 음식이 췌장암을 치료하는데 좋으냐 혹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또 어떤 특정한 음식 한 가지가 현재까지는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또 췌장암을 일으키는 여러 식생활과 요인들을 보자면 이 자료는 세계암연구재단에서 2018년도에도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지방이 많은 그런 비만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음식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언급은 됐지만 그게 아주 근거가 강력하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 자체만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식품만을 가지고 췌장암을 예방을 하겠다 혹은 췌장암을 치료를 하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 비만을 예방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하는 것들, 치우치지 않도록 먹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싶은데 췌장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는 사실 이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도 그다음에 항암 치료 후에도 방사선 치료 중에도 여러 환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불편감들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했었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췌장암을 진단 받으셨었을 때에도 이미 체중 감소가 80%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벌써 오기 시작을 하고, 수술 직전에도 50%에서 많게는 80%의 환자분들께서 이미 영양 불량의 위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 불량들은 우리 환자분들의 차후에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이유들은 췌장의 기능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췌장은 음식물들에 있어서 영양소들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췌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런 영양소의 흡수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식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감소가 되고 또한 근력도 많이 저하가 돼서 영양 불량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 상황 자체가 일상생활을 저해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료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병원에 더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더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급격한 이런 체중 감소, 그 다음에 근력 저하, 식사량 저하들을 최대한 막아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영양가를 좀 골고루 드셔야 되겠고, 이런 상황 중에는 개개인마다 불편감을 느끼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을 감안해서 식품들을 선택을 좀 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췌장암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영양 불량을 좀 개선을 하고 예방을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체중을 좀 잘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체중이 나한테 적정한가를 잠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자면, 맨 처음에 교수님께서 비만할 때 체질량 지수 BMI라는 걸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를 저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은 본인의 키와 신장을 알고 계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들 핸드폰에 이제 계산기들을 갖고 계시니까요. 신장을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해서 곱한 다음에 본인의 체중을 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비만하다고 하는 거는 체질량 지수가 25부터 시작을 하고 30이 넘어가면 비만도가 조금 많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만한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환자분 치료 과정 중에서 아까 체중 감소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체중한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본인의 키 대비 체중이 많이 낮아서 체중이 많이 저체중하다는 기준은 이 체질량 지수가 18.5가 안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불량의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본인 체중에서 5% 정도가 혹은 6개월 사이에 10% 이상도 체중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본인이 뭐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치료 과정 중에서 발생했다 한 거라면 영양불량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본인의 영양 상태가 괜찮을지 위험할지를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음식을 이제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이게 골고루 먹는 거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균형적인 식사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한 체중,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골고루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골고루 들어오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도 얼떨결에 그냥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은 식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뭐 당분, 기름진 육류, 뭐 포화 지방 이런 이제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음식들이 몰아서 들어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신 좋지 않은 식품들은 평생 먹지 말아야 하는 식품이 아니고 그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먹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려고 하기보단 다른 좋은 영양가랑 더불어서 어느 정도 중재가 되길 바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를 말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음식을 균형적으로 먹어라라고 하면 영양사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의 비율을 어느 정도 먹으면 좋은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자전거의 뒷바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먹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영양가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곡류군. 이거는 우리가 매끼, 삼시세끼 주식으로 먹고 있는 애들에 해당됩니다. 밥도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밀가루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보라색에 해당된 부분은 고기, 생선, 두부, 계란과 같은 어육류 반찬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많이 공급을 하고 그게 나중에 면역력이라든지 근육,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도 몇 끼당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최소 한두 가지 정도, 몇 끼당 한두 가지 정도를 몇 끼당 먹어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과일에 대한 것들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섬유소랑 비타민이랑 각종 무기질을 보강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식품군이고요. 그다음 유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라고 하면 우유 유제품에 대해서 많이 거부하시는데 실제로 유제품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안에 우리가 부족한 무기질 성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육류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대체품으로도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드셨을 때 암이 더 발현이 더 된다거나 진행이 된다거나 재발이 된다거나 그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상 저희가 보기엔 미약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컵 정도 드시도록 균형적인 식사에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과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칸이 작은데요. 이거는 음식을 요리하는 수준으로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설탕을 아예 안 써야지라는 개념보다 가볍게 양념조로 드시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름을 사용하는데 조리할 때 적당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균형적인 식사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들과 더불어서 물에 대한 섭취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뭐 설사가 발생됐거나 열이 났다거나 하게 되면 탈수의 위험도 많이 놓이기 때문에 특히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물 섭취를 잘 안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을 내가 수시로 드시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하루에 1.5리터, 2리터 사이 수분 필요하다 말씀 들으시죠? 그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시기 위해서 시간 사이사이 수분 보충을 좀 더 하시면서 어느 정도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이 그림은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단백질에 해당되는 것만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환자분들이 입원하시거나 이제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입맛의 변화들도 있고 식욕도 안 땡기고 하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을 잘 안 드시려고 하시고 상대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치료 과정 중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몸의 손상들을 해결을 해주고 또 떨어져 있는 면역력을 늘려주고 또 우리가 체중 감소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근력이 너무 떨어지고 근육량도 많이 감소가 되는데 그런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주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고기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지만 생선이나 계란, 콩두부, 해산물, 그다음 유제품을 통해서도 많이 보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품들 안에는 단백질이란 영양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가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방산이나 비타민, 무기질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체격이 적으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사이즈만한 그런 무게로 한 4개, 보편적으로 보면은 한 6개까지도 매일 필요한 양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백질 식품에 해당되는 것을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잘 먹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운동을 하신다면 적절한 어떤 근력 유지에도 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게 나중에 장기적인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의 앞에 그림들을 조금 음식의 모습으로 제가 이제 식탁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보통 입맛이 없거나 이제 가볍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밥하고 김치, 밥하고 물김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퀴에 있는 모습들의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국물만 드시는 게 아니고 야채와 저는 이제 굴을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산물을 좀 이용하시거나 두부를 이용하시거나 하셔서 그 건더기를 드셨을 때 우리 단백질과 야채 섭취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그리고 조금 더 소화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계란을 약간 좀 기름을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잡곡밥을 좀 더 활용해 볼 수도 있고 여기에 나물을 좀 더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샐러드와 같은 음식들을 야채를 좀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식품보다는 훨씬 더 이 밑에 있는 식단을 통했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복잡하고 다양하게 차려야만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식을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변형을 주셔도 가볍게 영양 섭취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또 주재로 하시거나 두부를 주재로 하실 때는 이런 형태로도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별에 해당되는 영양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었을 때 아무래도 앞에 있는 저희가 이제 균형적인 식사를 좀 유지하시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 식사 원칙은 일단 나한테 불편감을 주는 어떤 특정한 식품이라든가 습관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다양한 식품들을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 음식을 어떤 치료적인 목적으로 꼭 드셔야 되는 거는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싱겁게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뭔가 제한을 통해서 맛이 없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개인 입맛 기호에 맞게끔 해서 오히려 좀 잘 챙겨 드실수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큼한 맛들을 좀 원하실 테니까 그런 상큼한 양념들을 좀 더 활용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원하시는 시간, 당기는 시간, 괜찮은 시간을 거의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 소화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그 시간만 남겨두고는 수시로 그냥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자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메스꺼움이 있을 때는 앞에 보였던 음식들의 향이 나는 것들을 많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약간 바스락거리고 혹은 이런 유제품 쪽이나 생과일 쪽이나 이런 쪽을 더 당겨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활용한 간식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때는 음식을 조금 적게 잡으셔서 자주 또 먹는 것들로 보충을 하셔야지 메스꺼움을 관리하실 수 있고 또 음식의 온도들은 약간 시원하게 하셨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소화력이 떨어져 있었을 때는 앞에서 뭐 야채, 뭐 잡곡 다 좋지만 소화가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섬유질이 많거나 껍질이 많은 부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러운 쪽의 음식들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고기를 활용하실 때에도 좀 잘 씹을 수 있거나 하시는 부위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야채 쪽도 조금 더 푹 무르게 익히시거나 잘게 잘라 드실 수 있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도 음식은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혹시라도 특정한 야채가 더 가스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향이 좀 강한 야채들이 그럴 수가 있고요. 뭐 탄산이나 이런 것들도 가스 유발을 좀 시켜 소화가 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 좀 주의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저희가 수술 후에도 그렇고 항암 치료도 그렇고 방사선 치료도 그렇고 다 설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에 대해서도 저희도 사실 설사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영양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음식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한 번에 몰아먹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식사 중에 수분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음식물들이 소화 흡수를 미처 못하고 빨리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가급적인 물 보충은 필요하지만 그거는 식간 사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몇 가지 그 설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뭐 바나나라든지 뭐 특정 과일 같은 경우 뭐 감자라든지 사과 같은 거 좀 익혀서 먹으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팁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 뭐 영양사 선생님이나 저희 교육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방변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변으로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반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방을 대체할 수 있는 MCT 오일이라고 하는 특수 기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영양 보충을, 열량 보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변을 보시거나 하실 때에도 그런 팁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식사 팁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또 많이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 보충 음료나 파우더 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뭐 약자로, 영문 약자로 ONS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ONS를 활용해서 영양 섭취량을 많이 늘렸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체력을 좀 회복해야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엔 가면 갈수록 맛도 그다음에 종류도 너무 다양해져서 환자분들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입도 뭐 단백질이 많은 제품, 뭐 오메가3가 함유된 제품, 뭐 그다음에 당뇨용 제품,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 기호나 어떤 컨디션에 맞춰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환자용 식품들은 보통 캔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캔 정도 드셨을 때 한 끼 식사량의 한 30% 정도 해당된 영양 보충이 골고루 균형적인 식사처럼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간혹 한 캔 먹었어요, 왜 체중이 안 느나요?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충분히 늘려 드셔주셔야 돼요. 본인 식사량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를 때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나의 몸을 방치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간혹 다양한 민간요법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아니면은 종합영양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좀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독성 간염과 같은 이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함부로 권유해드릴 수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종합영양제 같은 경우들을 이제 권유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하루 권장량 수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통 권유를 드리고, 환자분께서 다른 약물들을 추가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면 담당 교수님과도 상의를 좀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검사 결과에 따라 정말 비타민 부족이 생겨서 보충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교수님 처방에 따라서 뭐 적정한 양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혈당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혈당은 앞서 내용 말씀드린 거랑 사실 별다른 내용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균형적인 식사가 기본이고, 식사량을 적게 하시는데 혈당이 높은 것을 음식으로 조절하겠다, 그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사를 내가 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적인 식사를 하는데도 이제 거기서 높아지는 것들은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췌장 환자분들 좀 힘드실 때는 대부분 약으로 많이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음식으로 다 조절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그거 외에 잘 몰라서 좀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식사량이 너무 불규칙하거나 하셔서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고 식사량을 비슷하게 유지를 하시고 하시면서 관리가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들도 염려가 더 됩니다. 고혈당보다도. 그래서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제때 식사를 하시거나 약물 사용을 좀 잘 지켜주시고 그런 자가 관리를 계속 하시면서 조금 더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 혹은 개인에 맞춰서 식사량이 좀 궁금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영양 상담을 좀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췌장암 환자분들을 위한 식생활 권장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소화력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면서 근력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상적인 실제적인 활동들을 계속 지속해서 유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이고요. 식사는 소화력에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과식하지 않고 약간 그거보다 적은 양으로 오히려 여러 번 자주 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잘 씹어서 드시고요. 채소와 과일은 처음에는 이제 불편감 때문에 가볍게 출발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소화력에 따라서 본인의 허용량에 따라서 양을 좀 늘려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데 억지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는 게 기준은 아닙니다. 기름 사용량도 본인의 불편감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좀 제때 잘 섭취하는 거. 한 번에 몰아드시기보다 단백질 음식도 끼니마다 드셔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거나 설사를 하시거나 경우에 따라 수술 방법 때문에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단 음료수들을 드시는 것들이 훨씬 더 그 상황들을 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물은 식간 사이에 자주 섭취하시고 술은 제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체중이 이제 빠질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간식이나 환자용 영양식품들을 활용하셔서 영양 보충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불편감이 있을 때 그에 맞춰서 식품의 종류라든가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개인마다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마다 영양사와 좀 상담을 받도록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달해드린 모든 자료들은 지금 뭐 식약처에도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만든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권위 있는 외국 자료들을 이제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뭐 영양 상담을 받게 되면 이런 또 다양한 정보들을 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췌장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내 이렇게 슈퍼맨처럼 뭔가 한 가지가 다 완전하게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 음식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한 식품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환자분들마다 개인적인 그런 불편감을 조절하면서 식사를 좀 해주시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드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